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17조 예방규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이라는 걸 정해서 사용 시작 전에 누구에게, 그죠? 그리고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는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10배 이상의 제조소가 제일 처음 나오죠. 제조소. 그리고 지정수량에 우리가 100배짜리가 나오고요. 옥외 저장소, 150배의 옥내 저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200배의 옥외 탱크 저장소가 나오죠. 그리고 암반 탱크와 암이가 나오죠. 암이. 이송 취급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일반 취급소 기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10배의 일반 취급소 기준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가보면 10배에 나와 있더라.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다만 사류위험물, 그죠? 여기 가면 다만 사류위험물 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특수인화물은 빼고요. 자, 만일 일석이류나 알코올이면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인 것만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래 해당을 하면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버너, 옮겨 담거나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자, 이런 데는 예방 규정이 필요가 없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제외 기준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요 10배 일반 취급소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다만 기준에 제외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 정도. 보일러 버너나 또는 이제 용기, 탱크 이런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가 나왔는데 일단 얘를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죠. 얘가 훨씬 더 잘 나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이 됐었고, 검사는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제조소 등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30일 이내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기점검 대상은 이따가 나올 거고, 정기점검 대상 중에 얘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얘가 어떤 경우냐면 5개 탱크 저장소 중에 액체 위험물이 50만 리터 이상일 때 우리는 정기점검 외에 1회 이상 꼭 구조 안전점검이라는 걸 꼭 해줘야 돼요. 자, 만일 특정이다, 준특정이다. 자, 특정은 위험물이 100만 리터, 준특정은 50만 리터 이상 있는 경우라 그랬죠. 액체 위험물이. 그래서 완공검사 필증, 확인증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확인증으로. 그래서 12년 또는 최근 정밀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 안전점검 시기 연장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정밀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12년, 11년, 1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실 거면 이 2개 정도.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조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셨죠? 요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은 얘는 그대로 들어간다. 아까 외웠던 거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예방규정 대상에다가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몇 가지가 이제 두 번째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하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이동 탱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취급하는 탱크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매설이에요. 매설.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 취급소. 맞습니까? 자, 얘네들이 다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 예방규정도 그렇고요. 정기 점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여긴 없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정기 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은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중에 50만 리터 이상일 때 우리는 정기 검사라는 걸 꼭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이 정기검사 시기 있죠. 요거 나올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고요.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 정기 검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중간 정기 검사가 있는데, 중간 정기 검사는 무조건 4년이고, 정밀 정기 검사는 12년, 11년. 그쵸? 요 필증을 확인증으로 바꿔주십시오. 필증을 확인증으로. 그리고 여기가 보면 다 4년이죠. 여기는 다 4년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조의 자체 소방대 나와요. 자체 소방대. 이것도 잘 나오죠. 그죠? 19조의 자체 소방대도 4류일 때 지정 수량이 얼마 이상인 3,000배 이상인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그리고 4류 위험물을 5개 탱크 저장소로서 몇만 배? 그렇지. 50만 배 이상 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 그럼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차 및 인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사업소 구분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방차 대수와 자체 소방 대원수가 나와 있는데, 먼저 3,000배에 12만 배가 나오고, 12만 배에 24만 배가 나오고, 24에 48, 48. 자, 여기 4번까지가 예고. 얘는 50만에 얘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50만 배.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에 따라 대수와 인원, 대수와 인원, 대수와 인원, 대수와 인원, 대수와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나왔던 게 요거.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그래서 포수용액 방사차일 때 보이십니까? 1분에 2,000을 써야 되고, 혼합장치가 있어야 되고, 소화약제 비치량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10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그냥 포, 2, 1. 그죠? 포 20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포 2, 1.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분말이죠. 분말. 분말 같은 경우는 여기가 3.5. 35라고 하셔도 되고요. 35, 3.5 또는 여기가 뭐 14. 이거 숫자 앞글자 그냥 따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십시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 가보면 할론 나오죠. 할론. 할론이나 이산화탄소는 얘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할론이나 이산화탄소는 여기 4. 방사 능력이 40이고, 그리고 여기 비치량이 할론은 1,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3. 맞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라. 그리고 밑에 가보면 제독차, 요게 이제 50kg, 요거는 따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기 좋은 게 뭐냐면, 뭐가 많아요, 지금? 숫자들이 많습니다, 숫자들이. 제가 예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 숫자 말고 요거 바꾼 것도 봤어요. 요렇게, 미닛. 뭐 요걸 미닛으로 바꾸고, 뭐 요걸 막 그람으로 바꾸고. 그건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격증 시험 문제에선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그죠? 근데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조입니다. 20조는 위험물의 운반. 이 운반을 할 때 이 운반 용기 있죠? 위험물을 담아가는 운반 용기. 이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험물 운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위험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할 수 있답니다. 자, 운반 용기에 대한 주의사항,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위험물마다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여기는 포인트가 얘라 그랬죠. 물기염금. 그죠? 뭐 나머지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엄금 들어간 거 중심으로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류 위험물들 같은 경우는 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와 물기염금. 자, 철근만은 물기염금 들어가 있고요. 인고는 화기염금. 그쵸? 요거 잘 보셔라. 나머진 다 화기주의.
삼류 중에 자연발화성입니다. 자연발화성은 화기와 공기 접촉 들어가 있고, 금수성은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물기염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류, 화기염금, 오류, 화기염금. 요 엄금 들어간 거, 특히 화기와 물기 들어간 거 위주로 조금 잘 봐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이제 별표 19라는 게 있어요. 별표 19에 가보면 요번에 그 운반용기 기준에서 수납 적재 기준이죠. 적재 기준. 별표 19에 이 적재 기준이 나왔어요. 아라비아 숫자 2번에 가보면, 야, 근데 이것까지 다 봐야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적재 방법에 가보면 그 중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요 기준에 가보면 그 숫자들 들어간 거 있거든요. 뭐 95%, 뭐 98%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고, 이 주의사항에 갔을 때 주의사항, 거기 제가 물기연금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화기연금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정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가보면 운반이 아니고 운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운반과 운송은 다른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송은 여기 갔을 때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운송자라고 얘기하면요,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책임자와 운전자를 얘기한대요. 이 운전자가 누구냐면 운반자가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사람. 근데 이제 운송 책임자까지 붙는 거거든요. 위험물의 운송이라고 되면은. 그럼 이 책임자는 책임자가 꼭 옆에 타 있어야 되는 위험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걔가 이름이 뭐였어요? 이건 알아야죠, 여러분들.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운송 책임자, 이 사람은 이 운반자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1년 경력, 그렇지 않고 내가 교육만 수료했다라고 하면은 2년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출입 검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시본서는 관계인에게 제조소 등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개인의 주거는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내용도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얘거든요. 요 22조의 2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위험물 노출 등의 사고조사는 누가 한답니까? 일단 요거 정리해 주십시오. 청본서가 한대요. 그래서 원인과 피해를 꼭 조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게 대통령령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7명 되어 있죠.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는데, 뭐 공무원이라던가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또는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뭐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게 요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회라던가 또는 서류 정리된 거 제가 요거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하셨죠. 카페에다가 요거 과정 다 끝나고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잘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23조에 가보면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은 시본서가 할 수 있대. 시본서. 무허가 장소에 대한 위험물을 조치할 수 있는 사람도 시본서래요. 이거 제가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도 시본서랍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만 청본서예요. 다 시본서예요. 다 시본서.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도 다 누구예요? 시본서입니다. 시본서. 됐습니다.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 명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꼭 강구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사태를 발견하는 즉시 그 사실을 어떻게 해라? 통보를 해주래요. 그럼 본선은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응급조치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본선은 이동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사망의 규정에 따라 1항의 응급조치를 또 강구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 네, 읽어보시고. 28조 안전교육 누가 실시한다? 청장이 실시하고 교육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청문사유는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시본서가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고 청문 대상,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취소라던가 또는 탱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별표인데 이 시행규칙 별표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외워라 라고 해서 숫자 위주로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별표 4가 나와요. 먼저 자, 별표 4가 가장 중요한 별표라 그랬죠. 얘가 왜냐면 제조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제조소 기준이 다 공통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소 등을 대부분 이제 제조소 등 기준이 다 어디를 따라간다? 제조소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 안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왔을 때 사용전압이 7,000에서 35,000이다. 3, 5, 그죠? 주거용일 때는 여기가 10, 가스 20, 학교, 병원, 극장 30, 그죠? 그리고 문화재 50. 요게 이제 안전거리라는 게 제가 틀림없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공통기준입니다. 제조소 등에. 대신에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육류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따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제조소 등 주의, 이 제조소 주의에는 보유공지를 둬야 되는데 10배 이하일 땐 3m, 10배 초과할 땐 5m. 이것도 기출됐었죠. 그죠? 제조소에 대한 보유공지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 및 게시판, 이것도 제조소 등 갔을 때 어디서나 다 동일하죠. 뭐 사이즈라던가 또는 색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조소에 보기 쉬운 곳에 따라 한 변의 길이가 몇 메타? 0.3, 0.3, 그리고 다른 한 변이 0.6, 직사각형. 그리고 바탕은 백색, 바백, 문흑. 그리고 얘는 표지 기준. 그리고 아래에 내가 알아야 되는 사항을 게시한 얘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게시판 기준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방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또 설치를 하는데 0.3에 0.6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재를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라라고 나와 있고, 바백, 문흑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주의사항 게시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운반 용기 쪽에 있는 주의사항과는 다른 거예요 하셨죠? 자, 얘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틀려요. 조금씩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이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다 뭐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하고는 화기주의로 들어오고.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이류, 인화성 고체, 삼류, 자연발화성, 사류, 오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화기염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들어가죠. 물기 엉금일 때는 바탕 색깔이 물을 생각하면 무슨 색? 청색. 불을 생각하면 무슨 색? 적색. 그쵸? 해서 청색과 적색이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건물의 구조예요. 건물의 구조. 자, 뭐가 없도록 해야 됩니까?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조소는 벽기, 바보, 서, 개를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을 한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이나 을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라. 근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이때는 자송 폐쇄식의 갑종을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고 망임 유리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액체 위험물이 건물 바닥에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서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라는 걸 설치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소 건물, 제조소가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5번째, 이거 잘 나오죠. 제조소 쪽에 채광, 조명, 환기 설비. 그래서 채광 설비는 무슨 재료로 합니까? 불연재료로 하죠. 항상 재료는 불연재료예요, 대부분. 그리고 채광 면적을 굳이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최소 면적으로 하고. 자, 조명 설비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가스가 있는 곳만 방폭등이에요. 모든 곳이 방폭등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선은 불에 견디는 또는 열에 견디는 내화나 무슨 전선? 그렇지. 내열 전선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전면 스위치는 안쪽이 아니고 어디? 특이하게 바깥쪽. 근데 스파크 같은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 환기 설비는 환기를 우리는 강제로 빼줄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급기구 기준.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급기구 기준은 실내 바닥 면적 몇 제곱마다? 150제곱마다 최소 800cm 이상으로 하는데, 만일 그 장소가 150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 표를 따라간다. 60, 90, 자, 이거 30씩 6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30씩 된다 그랬죠. 그래서 60 미만, 9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해서 오른쪽에 갔을 때 급기구 면적은 여기 150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오면 됩니다. 시작해서 150씩 내려가면 되죠. 150, 300, 450, 600. 그리고 급기구는 제가 높은 곳이 아니고 어디 설치한다? 낮은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하고,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높이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배출 설비가 있으면 환기 설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똑같거든요. 두 개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치니까 굳이 이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조명이 있으면 굳이 채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대요. 목적이 같으니까. 근데 조명이 더 좋은 설비거든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배출 설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환기 설비는 자연에 의존하는 거고, 여긴 그냥 구멍만 뚫어주는 거고요. 이 배출 설비에 뭐가 달리냐면 기계가 달립니다. 송풍기가 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 설비를 설치를 할 거면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국소 방출 방식으로 해줘라. 그러니까 국소 방출이라는 건 좁은 곳을 내가 집중적으로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역 방출 방식은 이제 넓은 곳을 내가 고루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역 방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기본은 국소입니다. 그리고 배출 설비는요, 바람을 바깥쪽으로 빼주긴 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기계가 달리니까 강제적으로. 그리고 송풍기가 바람을 막 빼줄 때 그 배출 장소 최적 있죠. 그 최적에 20배 이상 빼줄 수 있어야 되는 성능을 가져야 되고, 전역 방출 방식일 때는 바닥 면적 1m 제곱당 18m 3승의 바람을 빼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급기구와 배출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급기구는 바람이 들어오는 곳, 배출구는 바람이 나가는 곳. 여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거든요. 근데 여긴 높은 곳이에요. 배출 설비는. 요거 잘 보십시오 하셨죠. 요거 낮은 곳으로 제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요거. 그리고 이런데 인화방지망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배출구도 높은 곳에 설치하거든요. 2m 이상으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에 바로 가까이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 바깥쪽으로 불이 나가지 못하게 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 또 배풍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해줘라.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옥내 닥트 내압이 대기압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과압이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압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옥외 설비의 바닥. 자, 제조소 바깥쪽에 이제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바닥 둘레 높이에 0.15m 이상의 턱을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닥은 바닥이니까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해야 되고, 바닥의 가장 낮은 쪽에는 뭐를 설치를 해줘라? 집유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맞습니까? 집유 설비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소에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똑같이 들어가죠. 정전기나 또는 필회, 제조소 등 공통으로. 요거 접지, 상대 습도 70%, 그죠? 이온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필에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에 설치를 하더라. 근데 뭐는 제외한다? 육류는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유제라는 걸 설치하는데, 방유제는 만일 거기 제조소에 탱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탱크 용량의 몇 프로? 가둬둘 수 있는 50%를 가둬둘 수 있는. 탱크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탱크 용량 중에 최대인 거 50%, 그리고 나머지 용량의 10%.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거 50%. 2대 이상일 때는 50%에 나머지 10% 가산한 양으로 한다.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옥내 저장소 기준도 마찬가지. 어차피 똑같아요.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10m, 20m, 30m, 50m, 그죠? 자, 안전거리 제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사석유리나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 그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에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양이 20배 미만이래요. 그리고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라고 나와 있고, 디귿번에 가보면 자, 지정 수량에 거기 갔을 때 자, 몇 배예요? 20배죠. 20배. 근데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이 150 이하일 때 50배로 한다. 자, 그리고 요 기준에 적합한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전거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뛸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유공지 나와 있는데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는 아직 문제로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보유공지가 다 달라요. 제조소 등마다. 그죠? 자, 그리고 저장 창고 기준이 있는데 저장 창고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예전에도 제가 요 바닥 면적 기준 정도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1류 중에 지정 수량 가장 적은 거, 가장 위험한 거, 염소 무기. 3류 중에 칼라 알킬, 가장 적은 거. 4류 중에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 적은 거. 5류 중에 유기질산, 가장 적은 거. 6류 전체. 자, 1류 없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바닥 면적을 1000으로 제한을 한대요. 근데 여기 외의 건 2000까지 할 수 있대.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은. 근데 기역의 위험물과 니은의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당 1500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지붕이 나오면 가벼운 불연재료.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출입구는 갑종울종.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그죠? 유리는 무슨 유리? 망임 유리.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옥외 탱크 저장소가 나옵니다. 그죠? 옥외 탱크 저장소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옥외 탱크 저장소 하고 뒤쪽에 이제 나머지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별표 6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